호메로스, 중년의 사랑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아름다운 중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설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를 만나볼 겁니다. 아니, 호메로스가 중년의 사랑과 무슨 관계냐고요? 놀랍게도 그의 서사시 속에 담긴 영웅들의 이야기는 21세기 중년 부부들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코믹하고 현실적인 상황극과 함께 호메로스식 사랑의 지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의 중년 로맨스를 다시 불태울 호메로스의 사랑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페넬로페의 기다림, 끈기 있는 사랑의 지혜. 첫 번째 이야기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입니다. 남편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수많은 구원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굳건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귀환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물리치며 가정을 지켰죠. 현대 중년 부부에게 페넬로페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끈기 있는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중년 부부의 삶은 오디세우스의 여정만큼이나 고난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경제적 압박, 그리고 배우자의 끝없는 취미 생활까지. 예를 들어 남편의 낚시 사랑이나 아내의 드라마 몰입을 20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불꽃 같은 열정보다는 묵묵히 서로를 지켜주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 끝에서 다시 만날 우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넬로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남편의 영원한 취미를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의 기다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까요? 중년 아내인 박미선 씨는 남편 김철수 씨의 주말 등산 취미를 2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함께하려 했지만 이젠 그저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덕담만 건넬 뿐입니다. 주말 아침마다 등산복을 챙겨 입는 남편을 보며 저 옷들은 언제쯤 은퇴할까? 생각하지만 이내 그래도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풀면 됐지 하며 체념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에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줄 알았더니 글쎄 새벽배 낚시를 간다는 겁니다. 미선 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남편의 설렘을 보며 피식 웃습니다. 20년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얼굴도 기억 못할 오디세우스 같으니라고 하고 혼잣말을 하죠. 이처럼 중년 부부에게 기다림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면서도 결국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이 터득한 페넬로페의 지혜입니다. 갱년기 부부의 말없는 대화법. 또 다른 기다림은 바로 이해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중년이 되면 서로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짜증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 이제 말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없이 찌개 국물을 더 뜨겁게 데워주면 남편은 말없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권합니다. 서로의 표정, 한숨 소리, 작은 몸짓 하나에도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려 노력하는 것이죠. 오디세우스가 말없이 아내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중년 부부의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무언의 교감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귀환, 다시 불붙는 열정의 불씨. 오디세우스는 20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마침내 고향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지탱한 힘은 바로 고향과 아내 페넬로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죠. 중년 부부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찾아 떠나는 용기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부부는 다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이 시간을 제2의 신혼기로 만들지만 어떤 부부는 어색한 동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듯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해봤던 것들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서툰 요리 교실, 엉망진창 캠핑, 허당기 가득한 해외여행,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잊고 있던 상대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우리 관계의 새로운 불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더욱 깊어진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부부의 어설픈 재결합 시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텅 빈 집. 박철수, 이영애 부부는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당황합니다. 밥상머리엔 두 사람뿐이고 대화는 오늘 반찬 뭐야? 음으로 끝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영애 씨가 제안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처럼 영화 보러 갈까? 철수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팝콘 대신 쥐포를 챙겨가려 하고 최신 로맨스 영화 포스터 앞에서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 아니야? 하며 머뭇거리는 철수 씨의 모습에 영희 씨는 웃음이 터집니다. 어색함과 서투름의 연속이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서로의 귀여운 모습, 그리고 풋풋했던 연애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던 페넬로페와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가듯 중년 부부에게 찾아온 빈 둥지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어설픈 시도들이야말로 중년의 새로운 로맨스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함께 떠나는 제2의 신혼여행의 역경과 기쁨, 새로운 설렘을 찾아 떠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여행입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신혼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김 부장은 퇴직 후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캐리어를 잃어버리고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들과 씨름하고 길을 잃어 헤매는 와중에 서로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가 진작에 패키지 여행 가자고 했잖아. 당신이 자유여행이 좋다고 했잖아. 다투고 토라지지만 해질녘 베네치아 운하를 함께 걸으며 힘든 여정 속에서도 서로가 곁에 있음에 안도하고 웃음 짓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온갖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를 성장시키고 고향으로 이끈 것처럼 중년 부부의 제2의 신혼여행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잊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이죠. 헬레네의 매혹, 관계 속 외모와 내면의 균형,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절세미인 헬레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을 매혹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헬레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중년이 되면 외모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탄탄함과 생기는 사라지고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모 변화에 무심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헬레네처럼 파괴적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또한 진정한 매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삶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쌓아온 추억,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중년 부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진정한 헬레네의 매력입니다. 중년 남편의 리즈 시절 착각. 헬레네의 매력을 잘못 해석한 중년 남편 김 과장의 사례를 볼까요? 김 과장은 최근 부쩍 젊은 직원들의 옷차림을 따라 입거나 20대 때 즐겨 들었던 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곤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당신 살 좀 빼야겠다고 충고하면 내 리즈 시절엔 나도 한 몸매 했어 라며 옛날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 아내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지만 내심 남편이 자신을 가꾸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젊은 시절의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중년의 아름다움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격려해 주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멋지고 아름답다는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과장도 이제 과거 사진 대신 지금의 아내와 함께 멋진 현재를 만들어가는 현재형 매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갱년기 아내의 외모 전쟁과 자존감. 갱년기를 겪는 아내들에게 외모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해하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며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남편의 한마디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당신 요즘 살쪘네? 머리 염색 좀 하지 그래? 와 같은 무심한 말들은 아내의 마음에 비수가 됩니다. 헬레네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만으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매력 이면에 복잡한 욕망과 이야기가 있었듯 중년 아내의 외모 전쟁 역시 단순한 겉모습 너머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노력과 변화를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화장품보다 따뜻한 포옹과 당신은 여전히 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중년의 헬레네식 지혜입니다.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 우정에서 피어나는 깊은 유대감. 트로이 전쟁의 위대한 영웅 아킬레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친구 파트로클로스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킬레스를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격렬한 복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중년 부부에게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관계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배우자라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연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굳건한 우정 같은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토라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의 독립, 부모님의 노안,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인생의 굵직한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부부는 단순한 부부 이상으로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전우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중년 사랑의 진정한 힘이자 보물입니다. 황혼 육아 속 절친 부부의 동지애.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는 중년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동지애를 선사합니다. 김영감, 이알매 부부는 젊은 시절 자녀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든 황혼 육아의 몸살을 앓습니다. 한 명은 손주를 안고 재우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간식을 먹입니다. 서로를 보며 그때 그랬지. 젊은 부부들은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알까? 하며 웃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군이 됩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손주 데리고 산책 다녀올게라며 힘을 보태고 할아버지가 지쳐 잠들면 할머니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잃었을 때 느꼈던 상실감처럼 황혼, 육아 속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깊은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내면서 부부는 더욱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부부 동반 모임의 배우자 자랑 경쟁. 중년 부부들의 모임에 가면 종종 벌어지는 배우자 자랑 경쟁도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유대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아유머류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남편 아내가 최고지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하고 아내는 우리 남편이 꼼꼼해서 이런 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니까라며 배우자를 치켜 세웁니다. 때로는 과장된 칭찬에 옆에서 듣던 배우자가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보다는 훨씬 깊고 묵직한 내 편이라는 굳건한 신뢰와 존경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용맹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중년 부부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굳건한 우정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중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현실을 마주한 굳건한 사랑.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는 전쟁터에서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며 눈물겨운 이별을 합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결국 영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합니다. 안드로마케 역시 남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묵묵히 그를 지지하고 아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킵니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사랑은 현실을 마주한 굳건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중년의 삶은 더 이상 낭만적인 꿈으로 가득 찬 시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현실,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노안,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처럼 중년 부부는 이러한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랑을 더욱 단단히 다져갑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아주는 손길, 그리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중년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녀 독립 후 부부의 경제 공동체 재정비.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중년 부부의 삶에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경제 전쟁입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 부담은 줄었지만 노후 대비, 부부의 건강 관리, 그리고 배우자의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닥쳐옵니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가 트로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듯이 중년 부부는 우리라는 경제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아내는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끼고 절약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잔소리하고 투덜거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랑의 노력입니다.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고 큰 소리치던 남편의 허세 뒤에는 아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랑이 숨어 있고 내가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도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아두는 아내의 모습 뒤에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년 부부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전우애로 발전합니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굳건한 사랑, 그것이 바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건강 문제 직면, 간병 부부의 연대. 중년 이후에는 배우자 혹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노화는 부부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헥토르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배우자가 아플 때 우리는 내 몸을 돌보듯 헌신적으로 간병하게 됩니다. 밤새 간호하며 쪽잠을 자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환한 미소로 배우자를 격려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라는 배우자의 한마디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쓰러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고 아내가 아픈 남편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은 그 어떤 로맨틱 코미디보다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이 굳건한 사랑이야말로 중년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호메로스가 중년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자, 오늘 우리는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속에서 중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찾아봤습니다. 페넬로페의 끈기 있는 기다림, 오디세우스의 다시 불타는 열정, 헬레네의 내면과 외면의 균형,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깊은 우정, 그리고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현실을 마주한 굳건한 사랑까지. 호메로스의 영웅들은 21세기 중년 부부들에게 사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풋풋한 설렘이나 격정적인 열정만을 사랑이라 부르지 마세요. 중년의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 불붙으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반자로서 굳건해지고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는 단순히 오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하고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트로이 전쟁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오디세우스이자 페넬로페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